자, 금산 선생님 종목은 금양이 12%, 포스코 케미칼이 20%, 삼성전자가 14%, 카카오가 12%, 한국항공우주가 9%, 현대로템이 12%, LG전자가 10%, 카카오뱅크가 6%, 하이닉스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렇게 있으신데 14%, 10%, 5%니까 24%, 30% 정도 있으세요. 그럼 방 안에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15%씩 설정을 잡아드렸거든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그 비중이 되시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10%, 14%, 하이닉스가 5%이신데 향후에 뭐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향후 기준에 한 종목으로 이제 좀 압축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손실 보고 압축하실 일은 없고 추후 범위에서 이제 과도하게 하이닉스도 좀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이닉스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묶어서 놓고 보시면서 그때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압축. 뭐 압축하는 이유는 굳이 반도체 쪽을 두 개를 다 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 중에 한 종목이면은 비중 축소나 확대 부분이 원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전략 기준에 매매가 진짜 원활하시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병행하시면서 한쪽이 과하게 밀린다면은 일부 이제 뭐 이동, 또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강세를 띈다면은 꺾일 때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정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매매가 아주 월등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매매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나쁘진 않아요. 비중 IT 비중이 30%면 나쁘지 않으신데 차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 중에 한 종목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좀 더 많으시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추후에 이제 그 압축하시는 전략도 무난하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LG전자 10% 비중 뭐 11만 1,500원의 평균 단가이신데 일단 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 기준이시니까 뭐 다른 쪽에서 잘라서 여기를 더 비중을 월등 늘리시기보다는 그 정도면 딱 무난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은 금양,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두 종목이시고 32%예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의 기준에서는 이제 LG 화학을 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그 포스코 케미칼의 편입 단가가 23만 1,500원이세요. 최대폭 이제 뭐 열어놓는 부분은 20만 원 초반까지 또 20만 원 전후까지도 열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밀리더라도 뭐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을 단행하지 않고 가지고 갈 겁니다.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 편입, 추가 편입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유지 전략 뭐 20%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종목 기준의 최대폭 기준까지 다 채우셨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는 가급적이면 조금 분할 매수하셔서 단가 조정 좀 하시는 거. 그래서 강세를 띠게 됐을 때 고점을 넘기면 제일 좋고요. 고점 넘기러 왔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라면 그때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하셔서 비중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양의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 금요일 기준에서 주신 거다 보니까 12%이신데 26,750원이라서 여기서 좀 수익이 있으세요.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면은 차익 실현 재편입도 좀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예를 든다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기준은 그러니까 뭐 물론 금양의 기준에서는 소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시가총액 그 기준에서 설정이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5월과 11월의 기준에서 만기일 이후에 시가총액 순위 그때 기준에 이제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을 그때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형주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형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죠. 어쨌든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면은 대처가 어렵죠. 그러니까 1조 6천억짜리하고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하고의 좀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21% 올라온 에코프로가 21% 올라온 에코프로가 보시면은 올라갈 때 기준에서는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27일 날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지금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 어? 매매가 원활하시고 장중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모를까. 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목요일 날 올랐다가 금요일 날 밀려서 짜증스럽긴 한데 1월 26일 날 같은 경우 14%까지 올라갈 때 남들은 다 매도의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요 매수예요. 어디까지? 20만 8천 원까지 계속 매수해요. 고점이 20만 9천 원이고 우린 계속 매수였죠. 왜? 요때 한번 주춤거리고 나서는 계속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대형주의 힘이에요. 뭐 물론 얘도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차익 실현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진 1월 31일 날 개장 초에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어? 남들은 여기서 뭐 목표 줄 것 같습니다. 뭐 20만 원 왔습니다. 뭐 헛소리 할 때 양봉의 기준에 꼴이 없으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대형주는 방향성이 한쪽으로 쭉 뻗쳐 나와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뭐 시장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쉽게도 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이날도 9% 오른 날이거든요. 쭉 뻗어 올라가죠 그냥. 금양도 사실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거나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는 시점들 기준으로 잡는다면 앞전에 이런 여기까지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러면은 한 방향의 흐름도 이런 때 상한가 들어갈 때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오늘 뭐 거래도 터져주고 마감 때까지는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고점 한 번만 더 넘겨주면 1,000만 주도 가능해요.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들쑥날쑥하지만 오늘 기준에 외국 기관이 다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감안했을 때 지금의 변동성이면. 그리고 거래 대금은 선행 그리고 동행 뭐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행의 기준에서 이미 오늘의 거래가 최근에 1월 달에 형성됐던 이 거래 있죠. 1,000만 주 수준. 그 거래의 70% 700만 주는 터질 수 있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과 함께 동행이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인. 근데 이게 이때처럼 윗꼬리가 쭉 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쭉 뻗어 올라가는 초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거래가 아까 소형주들 보신 그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1,500억씩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1,500억씩 터지면서 움직이니까 뭐 누군 이쁘고 누군 밉고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이 지금 현재 기준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의할 부분은 앞전에 10배씩 올라오던 그런 시점의 거래대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미 금양은 내부적으로 전환 물량 5,000원 미만의 행사한 전환 물량 800만 주를 속된 편으로 다 헤쳐먹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뭐 그들이 만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최상위 시장 최상위로 움직임이 나오고 또 2차 전지의 초강세 흐름 속에서 순환성의 흐름이 연동이 될 때 그럴 때는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만 해도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 정리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거래가 터져줘서 신규 편입까지 매수를 잡아드린 겁니다. 일단 비중 유지하시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 매도 사인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는 이제 고점 대비 3.29면은 벌써 이미 차익 실현이 나갔어도 무난해요. 근데 이제 수급이 일정 범위 들어와 있고 거래가 터져 있어서 한 템포만 더 보자의 기준이니까 요 이후에 차익 실현 매매 사인 나가면은 매도 사인 나가면 차익 실현 그때 잘 쫓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비중은 LG화학 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다. LG화학의 단문 문자가 나왔을 때 그때 이동하셔서 전략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유지.
그리고 더 확대하지 마세요. 20%다 꽉 채워서 있으시니까 조정이 좀 심하더라도 더 확대하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부분이 지금 이제 뭐 SM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 뭐 자체적인 흐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SM의 영향도 있죠. SM 그 인수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의 확장도 있었고, 뭐 꼭 그거를 떠나서의 기준에서도, 뭐 SM을 떠나서의 기준에서도 지금 조정폭의 기준이 수급 꼬여져 있는 이제 수급에서도 좀 놓고 볼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 SM을 들여다보진, 카카오를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 기준은 카카오나 네이버의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변동률이 이제 좀 더 확장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지금 40%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최저점 대비해서는 꽤 들어 올렸을 거예요. 낙폭과대주에 뭐 극대형주에 뭐 공매도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40%대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안타깝지만 일단 손절을 대처한 카카오뱅크라든가 페이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전체 종목군들에 있어서도 낙폭 과대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크래프튼, 그 당시에 다 상장돼 있던 그 종목군들의 기준. 그들 중에서 카카오뱅크라든가 64.56입니다. 차이는 커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을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손절을 했지만 11월 달에 충분한 수익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단기 공략에서 일부 수익을 냈고, 결국은 이제 손절을 한 기준에 거래대금도 둔화됐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했는데, 응? 그리고 우리가 손절한 가격이 최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뭐 손절을 안 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거래 터트리고 돌리면 재편입 하더라도 정리를 일단 해놓자의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정리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오늘 저점이 다시 이탈되면 무조건 그건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페이 쪽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뭐 크래프튼이라든가 크래프튼 이게 이제 다 그 당시 IPO 단행한 종목군들이 얘 지금 못 움직였죠. 낙폭은 고점 대비해서 뭐 80%뭐 이렇게 밀려 있는데 70% 이렇게 밀려 있는데 반등은 7%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당시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시세 한번 제대로 뿜어주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80% 밀려 있어요. 반등 제한적이죠. 중간에 반등 조금씩 나와도 안 쳐다본다니까.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걸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제한적인 거래대금이라서 44%? 그럴 바에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보는 기준에 카카오뱅크페이를 본다는 거죠. 물론 뭐 2차전지 종목군으로 별도로 놓고 봐야 되겠지만, 막연히 낙폭 과대다 해서 들어간 경우에 이런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기준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나쁘겠어요.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정례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대처한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의 비중이 합산해서 21%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비중을 잡은 게 10% 잡아놨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2월달 포트폴리오 기준에 현대로템 쪽의 기준에 10%의 비중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그 현대로템과 이제 항공우주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추세 부분이 좀 더 강했어요. 문자가 이제 항공우주 쪽으로 조금 더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21%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비중이 높으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 기준 잡아드릴 텐데, 굳이 손실 보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다 사신 기준이 되는데, 얘도 이제 뭐 5만 원 위쪽의 흐름이 나와줄 때, 누적 수급 범위가 한국항공우주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5만 원 위쪽의 수급이 나와줄 때, 그때 돼서 오버슈팅 나오고 눌리면 그때 이제 일부 절반 정도.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오버슈팅이 크면 뭐 전량을 차익 실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27,000원에 이제 설정이 잡혀 있으신데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과도한 그 권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0%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21%인데 이제 절반은 정리를 해서 가져간다. 근데 굳이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다. 유지하시면서 대처하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카카오 정리되는 부분에 현금 비중 일부로 또 오늘 안타깝지만 카카오뱅크 6% 비중 정리하신 거 그럼 18% 비중이 있으니까 나머지 기준에서의 전략을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IT 비중이 30%가 있으신 거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준이 32% 그리고 62%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동차가 없어요. 오늘 카카오나 카카오뱅크가 정리된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자동차 기준에 현대차의 비중을 일부 채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차 전지는 어차피 이제 실어 놓으신 상태니까 금양을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을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산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SM도 공격적으로 지금 잡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서는 아주 뭐 제한적인 흐름으로만 놓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청구 행수권 가격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터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고점 찍고 이제 1% 수준 뭐 이럴 때 이번에는 못 잡아드렸는데 다시 돌렸다가 눌리면 차익 실현 잡아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도 이격이 좀 발생돼 있는 구간이라 조금은 쉬어가야 될 위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2.86까지 다 돌려놨는데 여기도 뭐 프로그램 이외에 당연히 외국계든 기관이든 매수가 있으니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만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차 설정을 찾겠다. 그리고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도 실려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 기준의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물량 10% 5%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 추가 편입도 개장 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주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전체 문자로는 발송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질문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지, 개별 기준의 편입 가능.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아주 좋습니다. 비중만 여기서 조금만 조절을 하시면 당장의 기준에 엄청난 변동률의 수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4분기 이후에 19%의 이런 수익이라든가 4분기 이후의 기준입니다. 뭐 하반기 기준에서의 매매 한번 안 하더라도 35%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포트폴리오만 채워서 그리고 1월달 이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11% 수준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에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수익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도 빠져 있는데도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2월달 수익이 대부분 다 없어졌는데 여기에는 에코프로와 SM의 수익률이 없는 상태의 요 등락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 잡으시고 또 이번 강연에 오시면 3월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오픈을 해드릴 거고 종목 설정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종목 설정 방법까지 배워두시면 조금 더 원활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세요. 지금 8번째 방에 새로 사람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를 하는데 단 한 명도 답변을 못할 정도인가? 네 분이서? 업무들을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인가? 가급적이면은 방 하나예요. 무료방 오픈되어 있는 거는 답변 좀 달아놓고 합시다. 심하네. 식사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보시면 좀 답변 좀 답시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이런 종목에 수익 내십시오. 1월 이후에 극대형주에서의 수익이에요. 조금만 대처가 원활하면 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순식간에 뭐 차익 실현 매도 뭐 이렇게 기준이 아니라 차분하게 조금만 대처하시면 시장 방향성이 위다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로서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시장이 2,450이야. 2월 달에 엄청 수익 내놨어. 1월 달에도 어찌됐건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놨어. 근데 시장은 2,450이야.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2월 말까지 2,700, 800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럼 지금부터 2,700 간다고 쳐도 얼마요? 250포인트 10%예요. 시장이 10% 오른다고 치면 주력주는 최소 2배. 그럼 20%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10% 오를 때 누가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그것만 잘 따져서 대처하라는 거예요. 소형 잡주가 갈까? 대형주가 가겠지. 그것만 잘 설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에서 제발 좀 방송 보시면서 어디 소형 잡주 가지고 대박 냈어요. 뭐 누적 수익 300%에서 400% 그거 보지 마시고 대형주에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자는 거고, 강연회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50%나 2월에 SM 에코프로의 65%의 수익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포착하는 비법을 오픈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포착하는 비법,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수 사인을 단기 공략주로 설정해서 오픈해 드릴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 잡주의 교육용도 뭐 들어가는데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냥 뭐 들여다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용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은 1개월 추가 드립니다. 여기는 2주입니다. 강연에는 그리고 무조건 오셔야 되고